한 권의 책으로 성공의 기적을 만나는 설의 책방. 원하는 만큼 돈을 벌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말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지금부터 내 말에 열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그동안 성공하는 법이라며 당신이 누군가에게 배운 것들은 전부 다 틀렸다. 그렇다. 정말 틀렸다. 자수성가한 슈퍼리치에게 배운 것은 빼고 당신의 아버지도 조부모도 스승도 틀렸다. 당신 친구는 아마 바보일 것이고 역시 틀렸다. 우리 사회와 구성원은 항상 틀린다. 당신도 틀렸다. 당신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 우등으로 졸업하고 연봉이 7만 달러인 대단한 직장에 들어갔다고 가정하자. 당신은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매년 평균 5에서 7%씩 임금이 인상됐다. 이 속도라면 10년 뒤에는 연봉으로 10만 달러 이상을 벌 것이고 30년 뒤에는 꽤 큰 돈을 손에 쥘 수 있다. 이렇게만 되면 당신은 행운하다. 천천히 부자 되는 법은 안전하고 현명할까? 재정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자. 현재 당신은 경제적으로 꽤 여유 있게 살고 있다. 일주일에 닷새를 매주 영원히 헌신하는 대가로 생활비를 벌고 아주 가끔은 사치를 즐길 수도 있다. 당신과 가족은 이런 삶에 아주 만족한다. 특히 어린 시절 당신에게 조언해준 오랜 친구와 친척들의 삶과 비교할 때면 자신의 삶을 더 흡족하게 느낀다. 이렇게 편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은 그들의 말대로 한 덕분이다. 비록 늘 꿈꾼 람보르기니를 몰아보지 못하고 억만장자가 돼보지 못하고 아무 때나 세계 여행을 다니지 못하고 막대한 돈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들은 절대 갖지도 경험하지도 못한다. 하지만 사람들 대다수의 기준대로라면 앞으로도 꽤 근사한 인생을 살 것이다. 그러니 이제 남은 30년 동안 열심히 일한 뒤 은퇴하면 된다. 연봉이 11만 달러가 됐다고 가정하자. 연수입에서 세금을 제하고 50%를 저축하면 30년 뒤 은퇴 무렵에는 통장에 180만 달러가 쌓여 있을 것이다. 나쁘지 않다. 30년 뒤에는 그런대로 부자가 돼서 죽을 때까지 풍족하게 살 수 있다. 지나친 사치만 부리지 않으면 말이다. 나름 괜찮아 보인다. 단 이 중 하나도 벌어져서는 안 된다. 향후 30년 이내에 죽으면 안 된다. 당신 잘못으로 해고당하면 안 된다. 회사 사정으로 정리해고 당하면 안 된다. 회사에서 당신이 하던 일을 외주로 빼면 안 된다. 당신이 하던 일이 쓸모 없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 반드시 모두 일어나야 한다. 당신의 회사가 계속 돈을 잘 벌어야 한다. 경기가 나쁘지 않아야 한다. 저축한 통화의 가치가 강세를 유지해야 한다. 투자가 망해서는 안 된다. 일을 그만둬야 할 만큼 큰 병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 모든 일이 당신에게 딱 유리한 방향으로 순조롭게 흘러간다면 앞으로 30년 뒤에는 어느 정도 백만장자 대열에 들어설 수도 있다. 내가 백만장자 앞에 덧붙인 어느 정도에 주의하라. 진짜 부자라면 절대 돈 걱정이 없어야 한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고 은퇴 후에는 씀씀이에 주의해야 한다면 진짜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당신에게 불리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나는 지금까지 근 30년을 살았지만 그동안 우리 가족은 전부 경기 불황과 회사 사정 등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당했다. 그래서 재정적인 면에서만 봐도 안전하게 천천히 부자 되기 또는 천천히 꾸준히 해서 승리하기는 감히 말하건대 사기급으로 말도 안 되는 생각이며 재정적 파탄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우리는 평생 기업활동,
일명 빨리 부자 되기가 부를 창출한다고 배웠다. 하지만 기업 활동은 라스베거스에서 슬롯머시를 하는 것과 비슷하고 무일푼 노숙자 신세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부자 되기의 태도로 사는 게 낫다고도 배웠다. 천천히 부자가 되려는 지시야말로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걸고 도박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는 그저 그런 인생밖에 살지 못한다. 잘해야 평범한 삶이다. 당신이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내 설명을 이해하고 믿어야 한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꼭 이해했으면 하는 한 가지가 있다. 빨리 부자 되기는 오직 하나의 이유로 위험성이 아주 낮은 방법이다. 바로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은 이 말이 거슬리고 잘못된 것 같고 당신의 생각과는 정반대인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무슨 말인지 차차 설명하겠다. 당신은 계속 읽기만 하면 된다. 당신의 생각과 지식, 당신이 하는 모든 일과 노력의 정도가 당신이 벌 돈의 액수를 직접적으로 통제한다. 빨리 부자 되기는 운동이나 게임을 하는 것과 같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당신의 실력이 형편없어 좌절할 것이다. 어쩌면 그만둘 수도 있다. 이것이 사람들이 빨리 부자 되기를 너무 어렵고 위험하다고 느끼는 이유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가파른 학습 곡선을 따르기 때문에 대개 처음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뿐이다. 그러나 게임처럼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잘하게 된다. 어떤 일이든 1에서 2년 붙들고 노력하면 잘하게 된다. 기타, 게임, 코딩 등 무엇이든 모든 에너지를 쏟아 집중하면서 알맞은 방법으로 충분히 오랜 시간 공을 들여라. 그럼 결국 능숙한 수준에 이른다. 당신은 상위 0.01%의 선수가 되어야만 상당한 돈을 거머쥐는 스포츠를 하는 것이 아니다. 비즈니스에서는 실력이 있는 정도로도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지만 오직 1%의 비즈니스만 성공한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는 그릇됐다. 진실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거나 계획을 세워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너무 어렵고 막막하다는 이유로 몇 달도 안 돼 대부분 사업을 접는다. 하지만 당신은 이 책에서 불안한 위험이 거의 없는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때문에 그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한 번만 성공하면 된다. 바로 빨리 부자가 되는 것이 좋은 점이다. 10번 실패해도 11번째 성공하면 똑똑하게 재산을 관리한다는 전제하에 남은 인생을 부자로 살 수 있다. 제대로 한번 성공하는데 설령 15년이 걸려도 30년을 벌면서 대부분을 저축하고 예상하지 못한 재앙이 닥치지 않기를 기도하는 천천히 부자 되기 쪽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 여기에서 핵심은 3가지다. 당신은 삶을 스스로 통제한다. 당신은 어떤 일이든 잘하게 될 수 있다. 당신은 실패해도 된다. 막 21살이 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코스트코에서 일주일에 30시간 근무하는 일자리를 얻었다. 그리고 적은 생계비로 살 방법을 알아낸다. 돈만 잘 관리하면 한 달에 $1,000 이하로 사는 것은 아주 쉽다. 당신이 젊고 독신이고 빚도 많지 않다면 말이다. 나는 사업을 키우던 시절에 한 달에 약 $600로 방세와 식비, 그 밖의 모든 비용을 충당했다. 이 사람은 코스트코에서 일하며 저투자, 고수익 사업을 키우기 위해 2년 동안 일주일에 40시간씩 쏟아부으며 노력했다. 그럼 일주일에 총 70시간을 일하는 셈이다. 이는 충분히 가능하다. 사업을 키우려면 이 정도 시간은 일해야 한다. 여기에서 이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자신의 노력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노력은 자신이 100% 통제할 수 있다. 2년 동안 그는 계속해서 실패했다.
하지만 어차피 입에 겨우 풀칠하는 처지기 때문에 실패해도 더 나빠질 것이 없었다. 그는 계속 다른 방식으로 다시 시도했다. 실패할 때마다 또 다른 실패 요인을 하나하나 알아나가며 시도할 때마다 크게 발전했다. 그렇게 점점 더 잘하게 되면 결국 어떤 식으로든 성공할 것이다. 그저 시간 문제다. 당신도 계속 시도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알 것이다.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두기 때문이다. 당신은 성공하는데 1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한 노력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 2년 뒤 이 사람은 아주 열심히 일해 엄청난 성과를 이뤘다. 6번째 시도한 사업에서 성공한 것이다. 한 달에 $5,000를 벌게 되자 코스트코를 그만두고 하루 종일 자기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제 그는 일주일에 60시간을 오로지 자기 사업에만 투자했다. 그렇게 사업을 복제하고 확장하고 개선했다. 2년 만에 그는 사업으로만 한 달에 $80,000 이상을 벌었다. 그는 이제 백만장자다. 가진 돈을 적절히 투자하면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다. 모두 4년 동안 열심히 일한 덕분이다. 이 사람이 이 정도로 성공하기 위해 감수한 위험이 있었을까? 전혀 없었다. 원래대로 낮은 생활 수준을 계속 유지하기만 하면 됐다. 여러 번 실패해도 괜찮았던 이유는 저투자 고수익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적은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내는 사업은 코딩, 디자인, 마케팅 서비스 등이 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저 해당 기술을 익혀 고객에게 제공하기만 하면 된다. 크게 투자할 비용이 거의 없고 쉽다. 그래서 그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실패할 확률은 높았지만 실패해도 집을 잃거나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 심각한 위기를 헤쳐나가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분히 노력해서 사업을 더 잘할 수 있게 됐다. 점차 성공 가능성을 높이며 성공을 당연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성공하자 천천히 부자가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 떠하는 실제 위험도 감수하지 않고 훨씬 더 빨리 부자가 됐다. 단기적인 실패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일생의 전반적인 위험은 어떻게 낮아졌는지 알겠는가? 천천히 부자 되기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처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 괴로워하지 않고 소득과 미래에 얻을 부를 오로지 자신의 행동으로 통제하게 됐는지 알겠는가? 이 이야기는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안전한 위험과 세상이라는 주사위가 통제하는 불안한 위험을 대조한다. 재정적 관점에서 봤을 때 빠르게 부자 되기는 계획을 제대로 세우기만 하면 위험성이 아주 낮은 방법이다. 몇 년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돈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재정적 자유를 누릴 것이다. 이는 천천히 부자가 되겠다며 인생을 금전적으로 제한하며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또 몇 년만 빠듯이 생활하면 되기 때문에 어느 연령대든 빠르게 부자 되기 방식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는 일은 비용이 적게 들고 감수해야 할 위험도 거의 없다. 딱 하나 어려운 점은 성공할 때까지 씀씀이를 줄여야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다. 나는 사람들이 이 모든 과정을 6개월 안에 해내는 것도 봤다. 또한 별 볼 일 없던 수백 명이 2년도 안 돼서 백만장자가 되는 것도 봤다. 내 말이 믿기지 않겠지만 정말 가능하다. 놀랍게도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드문 일이 아니다. 삶의 질에서 빠르게 부자 되기를 분석해보자. 여기에서 천천히 부자 되기에 진짜 문제점이 나타난다. 천천히 부자가 되려면 남은 젊은 시절 내내 주어진 시간에
71%를 일터에 할애해야 한다. 당신이 돈에 어떤 시각을 갖고 있든 천천히 부자가 되려는 계획이라면 가장 큰 희생양은 당신의 시간이다. 가장 여행하고 싶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꿈을 쫓고 값지게 살고 싶은 시기는 정년 전이다. 그러나 가혹한 진실은 충분히 돈을 모은 은퇴 무렵이 되면 대부분의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 늦어버린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앞서 언급한 심각한 경제적 문제라도 생기면 은퇴하지 못할 수 있다. 심지어 이름까지 못 살 수도 있고 은퇴하고 일주일 뒤에 바로 죽을 수도 있다. 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즐거운 일들을 당신이 살지 못할 수도 있는 나이까지 전부 미뤄두는가? 나는 인생 최고의 시절을 71%나 잃는다는 것을 생각하기조차 싫다. 무엇보다 최악은 최고의 시절을 포기해도 그 터널 끝에 황금 같은 보상이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 당신은 결국 현재의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는 인생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인생은 각종 청구서를 걱정하고 한 푼이라도 아끼는 일의 연속일 것이다. 그리고 세 가지 영역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바로 사치, 스트레스, 선택권이다. 당신이 천천히 부자 되기로 승부를 보려 하면 그 즉시 물질적인 사치를 반납해야 한다. 드림카를 사는 것, 세계 여행을 하는 것, 스트레스 안 받고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하는 것, 사람들 대다수가 꿈꾸는 사치스러운 삶을 누리는 것도 포기해야 한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지만 나는 인생이 주는 모든 놀라움을 경험하면서 살고 싶다. 당신도 페라리나 섬까지는 아니어도 꿈꾸는 값비싼 것이 있을 것이다. 자녀를 모두 학비가 비싼 대학에 보내고 싶을 수도, 부모님의 집 대출금을 대신 갚아드리고 싶을 수도, 아픈 사촌을 위해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싶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천천히 부자 되기로 승부를 보려 한다면 이 모두 그저 꿈에 머물 것이다. 또한 가장 열망하는 사치는 현실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꽤 괜찮은 차를 구입하고 빚 없이 살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 실현되지 않을 일을 날마다 꿈꾸며 산다면 삶에 만족한다고 할 수 있을까? 돈으로는 거의 뭐든지 살 수 있다. 돈이 갇힌 이유는 재정적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기 때문이다. 나는 겨우 한 달 소득의 40분의 1만 쓴다. 나머지 매달 몇 년은 먹고 살 돈은 저축한다. 그러고도 멋진 장난감이 있고 모험 같은 흥미진진한 인생을 산다. 재정적 스트레스는 전혀 받지 않는다. 나는 외식을 하면 뭐든지 주문한다. 영수증도 거의 보지 않고 걱정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점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지출이 아닌 내 인생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나는 돈을 똑똑하게만 관리하면 평생 돈 걱정할 필요 없이 살 수 있다. 반면 천천히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재정적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한다. 외식 때 줄 팁에 인색하고 전화 요금이 $25 더 나왔다고 불같이 화내고 대출에 의지해 살고 신용 등급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실수로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놓거나 불을 켜놓았다고 기분이 상해서는 안 된다. 나는 몇 달 동안 전기요금 고지서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다. 그런 요금들이 나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문제도 아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산다면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택권과 개인의 자유다. 지금 나에게는 선택권이 아주 많다. 나는 이 책을 쓸 수도 안 쓸 수도 있다. 내일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할 수도 게임할 수도 있다. 바로 1시간 뒤에 스페인행 비행기에 있을 수도, 한 달 동안 아무 데도 안 가고 집에만 있을 수도 있다. 몇 주 동안 핸드폰을 꺼놓고 온 세상을 무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내게는 재정적 자유가 있고
덕분에 어떻게 살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무엇을 언제 하고 싶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천천히 부자 되기로 승부를 보려면 선택권은 그 즉시 제한된다. 당신은 허락될 때만 휴가를 떠나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직장으로 출근해 일해야 한다. 아무 때나 일주일 휴가를 내고 가족과 자동차 여행을 떠날 수 없다. 당신은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한다. 선택을 통제하는 것은 당신의 사장, 직장, 책무들이다. 무엇보다 최악인 점은 오직 돈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나는 요즘 유튜브 채널에 공들이고 있다. 돈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하기로 했다. 사업 운영도 마찬가지로 나를 행복하게 한다. 그 일들을 모두 마치면 여자친구와 시간을 보내거나 하키 게임을 몇 시간씩 볼 수 있다. 돈은 매일, 매주, 매년 일어나는 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다. 삶의 질이 높다는 말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뜻이다. 당신이 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면 스스로 행복하게 만드는 일은 거의 선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천천히 부자 되기 방식으로 살면 당신은 이럴 가능성이 높다. 재정적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미래의 재정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한다. 젊은 시절의 71%를 일이 독점한다. 꿈꾸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잃는다. 평생 재정적 스트레스를 받는다. 돈과 시간이 없어서 당신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다 근근히 혹은 편하게 살아낸 삶의 대가다. 원하는 일들을 하기에는 너무 늙어버린 때에야 찾아오는 그 대단한 보상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빨리 부자 되기 방식으로 살면 당신은 이렇게 된다. 미래의 재정에 통제권을 갖게 된다. 원하는 일을 하는데 시간을 쓴다. 당신이 원하는 사치품을 모두 가질 수 있다. 재정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 행복을 기준으로 당신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모두 천천히 부자 되기 사고방식에 대한 절대적 혐오가 자리 잡고 있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가장 위험성이 낮은 도박이 스스로에게 거는 내기라는 것을 잘 안다. 자신이 결과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한 이야기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원하는 수준의 성공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수많은 사업가에게는 극도로 빈곤한 시기가 있었다. 그들이 차고에서 일을 시작하고 기숙사 바닥에서 자고 여러 차례 파산을 겪는 등 고난을 견디는 이유는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결과를 통제할 때 가난은 잠깐이다. 그 사업가들은 빨리 부자가 돼 남은 인생을 낙원에서 보내기 위해 몇 년 동안 자신의 사업에 몰두하며 반쪽짜리 편안함을 포기한다. 사업가들은 돈 버는 일을 포함해 무엇이든 열심히 노력할수록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잘 안다. 실패 몇 차례는 흔하다. 당신이 그런 실패에서 배우고 이전의 시도에서 왜 성공하지 못했는지 이유를 알아내면 결국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단 한 번만 목표를 달성하라. 평생을 부자로 살 수 있다. 오늘 설의 책방에서는 알렉스 베커 지음, 오지연 옮김, 유노북스 출판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 중에서 제1장 부자는 천천히 벌 생각이 없다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25살에 사업을 시작하고 28살에 슈퍼리치가 된 저자는 부자가 되고 성공하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천천히 부자 되기야말로 가장 위험한 도박이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당장 사업을 시작할 수 없다고 해도
우리는 자신의 삶을 경영하고 관리하는 주체로서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소중하고 유일한 자산이며 우리가 취한 선택과 도전이 그 품질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편안한 지금의 상태를 벗어나 우리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도전해야 합니다. 실패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은 성장과 학습의 기회입니다. 도전은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만들고 더 나은 비전의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창조적인 여정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의 용기를 부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제공하는 책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도전과 성장의 길에서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 결실을 맺고 큰 성공을 이룰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